네오는 이 그림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네오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상태를 뇌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천둥번개가 나타나려면 우선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구름이 두꺼워야 돼요. 이 안에서 실제로 물입자끼리 충돌이 일어나야 천둥이라고 하는 소리도 발생을 하고요. 물입자의 전하들이 이렇게 대전되어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되어야 번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물입자들의 활동들이 있으려면 두꺼운 구름이 형성이 되어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저분형 구름이 발달할 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분형 구름이. 그래서 뇌우는 크게 세 단계. 첫 번째 저분 단계예요. 자, 저분 단계는 무조건이에요. 상승기류. 저분 단계에서는 상승기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하강기류도 조금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분 단계에서는 상승기류만. 그래서 정난운이 발달한다. 자, 정난운은 수직운 중에 저분형 구름 중에 물입자를 가장 많이 포함한 구름이 정난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가 내릴 수 있는 저분형의 구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가 내릴 수 있는 저분형의 구름. 오케이? 정난운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자, 이 저분 단계에서는 비가 아직 안 와요. 알겠죠? 천둥도 없고 번개도 없어요. 그냥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성숙 단계. 어떤 책에서는 내후 단계라고도 써놔요. 본격적인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단계예요. 알겠죠? 대륙권 계명까지 저분이 발달하니까 거의 10km 이상 구름이 발달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부터.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여기는 상승기류와 함께 하강기류가 모두 있어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모두 발달해서 물입자들이 위아래로 수직으로 많이 움직여. 그러다 보니 충돌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서는 강수, 비 많이 내리고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천둥번개 다 일어나고 이 성숙 단계에서 천둥번개, 엄청난 양의 비 이런 것들이 내릴 때가 성숙 단계예요. 그래서 저분 단계 상승기류, 성숙 단계 상승 하강기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소멸 단계예요. 소멸 단계는 무조건 하강기류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강기류. 물론 상승기류 조금 있겠지.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요, 약한 작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약한 비. 그러니까 남은 비가 내려요. 여기서 비 다 쏟았는데 여기 남은 비가 조금씩 내려요. 약한 비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비가 사라져요. 소멸 단계가 되면 구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후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여기 상승기류 때도 하강기류 조금 있겠지만 무시야. 여기는 무조건 상승, 여기는 무조건 하강, 여기는 상승, 하강 모두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이때가 내리고 이때는 남은 비만 쫄쫄쫄 내린다. 여기는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무조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상승기류가 활발할 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태풍이 올 때는 뇌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올 때. 왜냐면 태풍도 엄청난 상승기류와 함께 정난운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 한랭전선일 때도 뇌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랭전선일 때도 차가운 공기가 급격하게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를 상승으로 급격하게 밀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상승기류 형성이 되니까 정난운, 저분형의 구름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뇌우가 동반될 수 있다. 태풍, 그 다음에 한랭전선. 장마 때도 온다라고 하는데 장마 때 좀 덜 하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단계, 여기 세 단계, 뇌우는 세 단계로 꼭 기억하세요. 저분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기억해서 저분 단계에서는 상승기류만,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과 하강기류만, 하강기류 모두,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폭설은 눈이 퍽퍽 내리면 폭설입니다. 끝. 아니, 폭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떤 경우 여러분 폭설을 경험한 적 없지 막 무릎까지 눈에 빠지고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강원도 갔다가 우와. 그래요? 하수 갔다가. 강원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책에는 지금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일 때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 기류가 많이 나면서 여기가 겨울철에 발달하는 온대저기압은 비가 아닌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조의 지형을 가지고 있죠. 백두대간이 동쪽을 우리나라 동쪽에 높은 산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성 기류가 이렇게 산을 넘을 때 이쪽에다가 엄청난 양의 눈을 내리게 할 때가 있어요. 높새 바람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리거나 이렇게 올 때는 왼쪽에서 내리거나 그 다음에 찬 기단의 확장, 대륙 고기압의 확장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륙은 아니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가올 때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걸로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게요. 자. 이건 중학교 때 했지. 없애봐요. 그러면 우선은 구름이 강수 이론이 2가지가 있죠. 혹시 아세요? 빙정설과 병합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중학교 책 이렇게 구름돼 있을 텐데 0도 마이너스 20도 또는 마이너스 40도. 그래서 얘는 0도 이렇게 있을 텐데 얘는 여름철. 그래서 얘는 더운 비. 얘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얘는 찬비. 이렇게 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본 말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과냉각 물방울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그냥 물방울. 근데 0도 이하에서는 빙정이 생겨. 다시 말해서 물이 얼어. 이건 빙정. 얘는 그냥 물방울. 0도 이하가 되면요 물이 얼어야 되잖아. 근데 구름 속에서 물이 얼지 않은 물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냉각이 과하게 됐는데도 얼음이 안 되고 물이다 라고 해서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0도 이하가 돼서 이 과냉각 물방울이 기체가 되면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빙정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빙정이 성장을 해. 그때 중학교 때 배운 그래프가 이걸 거예요. 0도에서 처음 들어요? 들어본 것 같지? 여기는 빙정의 포화곡선이고 여기는 물방울의 포화곡선인데 그치?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까지 하지 말고 개념만. 그래서 얘네들이 증발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갑자기 얼어요. 기체에서 고체로. 이거는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아이스크림 열려고 하면은 이거 열었다 하면 여기 위에 하얗게 얼음 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공기가 바로바로 고체 얼음으로 얼어버린 거예요.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 과민감 물방울이 증발을 하고 나서 얘네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성장을 해요. 빙정이 성장하면 무겁겠지. 얘가 내려요. 무거우니까 떨어져. 떨어지면서 녹으면 비예요. 안 녹으면 눈이고. 그러니까 얼음이 녹은 물이니까 찬비예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근데 이게 봉합설은 0도 이하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방울만 있어요. 근데 저분형 구름이니까 이 물방울들이 합쳐져요. 지들끼리 모여 그래서 큰 물방울이 돼. 얘들도 병합이 돼.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큰 물방울이 돼. 무거우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병합설이에요. 물방울들이 병합 합쳐져서 내린다고. 물방울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인력에서 달라붙거든요. 커지면 떨어져요. 이게 빙정설이고 병합설이에요. 얘는 빙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상공이 추워야 돼요. 이거 겨울철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게 빙정설이에요. 여름철에는 위에 올라가도 0도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폭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눈이 내리는 현상은 이 과정이긴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시베리아 기단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을 때 어떻게 해서 눈이 내릴 수 있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시베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 시베리아 쪽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을 해서요. 얘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에 도달을 합니다. 자, 혹시 부산에 살아본 사람, 부산이 고향인 사람, 부산 고향이에요? 고향은 아니고 겨울에 그래서 눈 많이 와요. 1년에 부산은 눈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오면 많이 온 거예요. 포항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남자친구랑 첫눈 때 만나자 그러면 못 만나요. 왜 안 오지? 막 성질내고 있을 거예요. 형이 날 첫눈 따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은 눈이 안 와요. 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해하고요 동해 쪽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찬기단이 확장될 때 여기는 오츠크 기단이 가끔 내려올 때 이야기인데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이고, 보통 시베리아 기단이 이쪽 서해 지방 엄청나게 눈을 많이 내리는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폭설이 내리는데 대구나 경북 쪽, 경상북도 쪽은 아예 눈이 안 와요. 포항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폭설로 난리 나는데 그 이유가 기단이 변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 곳에 위쪽에 공기덩어리가 기단이 형성이 되겠지. 얘는 차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공기덩어리예요. 그러겠지? 근데 얘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시베리아 지방은 차가운 땅이에요. 근데 서해 바다는 시베리아 땅에 비하면 따뜻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가열이 생겨요. 그러면 기온분포 곡선으로 보자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얘가 지나면서 무슨 일이 활발해지느냐? 대류 활동이 활발해져요.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근데 아래쪽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바다야.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물들이 물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번져온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뭉게뭉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 우리나라까지 뭉게뭉게 이렇게 커졌어. 근데 우리나라는 시베리아에 비하면 따뜻한 땅이에요. 물론 겨울에 추워. 영하 10도야. 근데 여기가 영하 20도니까 알겠지? 저기에 비하면 따뜻해. 근데 얘가 서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가야겠지. 그러니까 따뜻한 상태가 됐는데
통과했기 때문에 습해졌어요. 그러니 따뜻한 딱 건조한 곳에 도착을 하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 또는 눈을 내려요. 이게 빈정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앞쪽에 폭설이 내려요. 서해 바다 쪽, 서해안 쪽에. 그래서 서쪽해안은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면서, 그래서 발원지로부터, 기단의 발원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공기덩어리 기온은 상승을 해요. 그죠? 그리고 습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건 습도, 검정색은 기온. 그러면 한랭 건조했던 애가 온난 습연해져요. 온난 습연. 이때 큰 강이나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기단의 변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강이나 큰 바다를 지나면. 그래서 한랭 건조했던 애가 온난 습연해지면, 시베리아 기단은 차갑고 건조한데 우리나라의 겨울에 저렇게 폭설이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폭설이 나타납니다. 여기요? 발원지, 기단의 발원지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발원지가 여기인데 이 발원지는 한랭 건조했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난 수변해지는 형태로 변한 거예요. 그 온난 수변 상태로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특히 겨울에는 폭설이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철과 여름철에, 아니 봄철, 가을철에 서해 쪽에 뭐가 많이 끼죠? 아침에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도 마치 아침에 봄철과 가을철에 뭐가 많이 끼죠? 아침에는 안개? 왜 낄까요? 이것도 기단과 관련이 되긴 해요. 우리나라 봄철과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뭐예요?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은 온난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죠. 우리나라에 여기서 보는 게 양쯔강 기단이지.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온난 건조한 공기 덩어리예요. 그 녀석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니까 생각보다 차가운 바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그 공기덩어리가 기단이 만들어진 곳보다는 차가운 바다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차가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공기덩어리는 온난 건조합니다. 얘가 바다를 건너면서 차가운 바다를 지나니까 냉각이 되는 거예요. 차가워져.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대기 활동이 안 일어나는 안정한 대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구름이 치문형이 되거나 소멸이 되는 형태가 돼요. 여기 도착을 했을 때. 그런데 바다를 지나니까 수증기의 유입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습해져서 안개를 형성하거나 약한 비를 내려요. 슬비. 왜냐하면 얘는 온난 건조했던 애가 여기를 지나면서 한랭 수변해졌기 때문에. 차가운 땅은 건조하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거나 안개로 지표면을 덮어놓는 거예요. 자, 안개랑 구름의 차이가 뭘까요? 안개는 지표면 근처에 있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둘이 똑같아요. 안개가 생성되는 구름이 생성되는 똑같이 기체가 응결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바닥에 있으면 안개, 위쪽에 있으면 구름. 얘가 바다를 건너면서 습해졌는데 냉각이 되니까 아래쪽 자체가 기온이 낮아져서 아래쪽에서 있을 점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그대로 안개를 끼고 있으면
얘는 차갑고 습한 상태가 돼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건조한 곳에는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그러면 평형 유지가 안 돼서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계속 건조하면 언젠가 비가 와요.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 비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럼 비 오죠.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거예요. 실제 기우제라는 게 그래요. 인디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왕들도 그렇고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최대한 꽉 챙기다가 기우제를 지내야 돼요. 그냥 몇 번 안 지내고 비가 올 거예요. 근데 비가 조금 안 온다고 바로바로 기우제를 지내면 좀 오랫동안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자, 이것도 발원지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온도는 낮아져요. 이게 기온이에요. 습도는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온난 건조했던 애가 한랭 스변해지는 형태로 기단이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건조했던 곳에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여기서도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습도의 곡선을 그린 건 여기서 큰 강이나 바다를 통과하면서 수증기 유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랭한 기단 말고 이렇게 온난한 기단도 기단의 변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상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안개 끼거나 이슬비 내릴 때 악기상이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온난한 기단의 변질은 악기상이라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단의 변질로 인해서 우리나라 봄철과 가을철에 아침에 안개나 이슬비가 종종 내리는 이유는 저러한 기단의 변질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